안녕하세요. 금요일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은 목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로 나왔었는데, 강한 매수,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장하고 비교해서 금요일장은 여전히 이제 그 외국인이 매수로 임했지만, 이제 코스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제 이 순환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목요일 날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보다는 또 다른 종목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이제 그 매수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기관 또 이제 매수로 임해가지고 금요일장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세를 보여줘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상승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68포인트 상승한 3249.32로 장을 마감했고요. 0.7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3.36포인트. 네. 코스닥은 또 이제 목요일하고 또 정반대였죠. 목요일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로 임했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개인이 혼자 매수로 임해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3.36포인트 상승한 991.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복을 좀 보이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우하향 곡선을 그렸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반대로 이제 갭 상승은 같이 출발했지만 장중에 좀 이렇게 낙폭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장의 흐름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저점을 좀 다지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한 계단, 두 계단 그 밟아가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게 FOMC 회의가 있죠, 그죠? 뭐 이틀인가 연속으로 열리는데 며칠이죠? 15인가요? 16일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금리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금리가 이제 안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이 지금 뭐랄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좀 5%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됐어요. 그 이제 그게 올라야지 좀 이렇게 위험스러운데 그게 한 뭐 1.5%대 그 정도까지로 이제 점점 다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시그널은 이제 15일이면 이제 다음 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이 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전반을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라면은, 인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기조가 좀 확실하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물 경기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또 그 미국의 그 주요 인사들 간에도 이제 좀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목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 요때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이미 이런 우려감에 의한 그 주가의 하락 혹은 조정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어느 정도 소폭이 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시장의 충격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을 토탈적으로 다 이제 살펴보더라도
뭐랄까 좀 그 불확실성 혹은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도 여전히 이제 FOMC가 이제 그래도 막상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국 증시도 여전히 좀 뭐랄까 좀 완전하게 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이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뭐 밑에 그 지지선을 딱 확고히 다지면서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7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2,700억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특히 이제 외국인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투자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한 5천억, 4,800억 정도, 4,700억 정도 매도해가지고 뭐 차익 실현을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좀 우상향 곡선을 그려서 상승했어요. 자, 이제 코스닥은 이제 뭐 반대로 외국인이 이제 대량 매수해서 매도로 이제 1,100억 정도 했고, 기관도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2,000억 이상의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3.36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990선을 돌파해서 이제 뭐 1,000선 또 이제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런다면은 뭐 기술주나 이런 뭐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이미 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도 이제 작년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돈이 많이 또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이거보다 좀 더 점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장담 못 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그 증시에서의 변수는 항상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또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은 뭐 주가의 흐름을 그냥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분석하고 판단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 들어보시고 이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 의견이 뭐 이제 저 의견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미국 선물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시장이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지루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 건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그러면서 많이 좀 우리가 좀 지루한 장이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았지만 미국 장도 마찬가지지만 좀 지루한 그런 종목 장세 비슷하게 이제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좀 당분간 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경기 회복,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가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제 거의 뭐 굉장히 오랜만에 70달러 선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하면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오르면 오히려 유가가 경제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을 게 아니라 오르면은 또 이제 너무 오르면은 또 그게 또 부작용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체크를 해갖고 지금 유가가 70달러 선을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70달러 선을 말하면 좀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편이죠, 그죠? 유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멈출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경기 회복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인해서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관련 산업들이 동시에 똑같이 어떤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금요일 장 특징이 할 만한 거는 그렇게 이제 요약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수소 관련돼 가지고 4개 굵직한 기업체들 뭐 포스코, 현대차,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효성 4개의 그룹이 각자의 수소 각 분야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수소 그 향후에 수소 차세대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에서 어떤 뭐랄까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각자의 주력 분야에서 좀 이렇게 연합체를 만들어서 좀 경쟁력을 빨리 키우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 관련 기업들의 어떤 계열사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 또 산업들, 뭐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각자 개별 업체별로 그 수소 분야에 있어서의 테마를 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상승했죠. 특히 이제 효성 같은데, 그리고 포스코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대차는 뭐 수소차 옛날에 막 2, 30년 전부터 이제 수소차 개발을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SK 또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좀 굵직굵직한 네 개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특별히 그 할 만한 거 없어요.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굉장히 잔칫날일 정도로 많이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급등을 금요일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는 계속 좀 지금 조정을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좀 약간 염증을 느낄 정도로 조정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이 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기회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던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사들였던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가지고 바이오주들이 하루 만에 좀 더 이제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 장세별로 뭐 여기 정치 테마주도 같은 것도 있고, 정치 테마주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이준석 씨라는 사람이 그 이제 뭐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새 대표로 당선되면서 이제 그 정치 테마주 뭐 윤석열주 뭐 이준석 관련주 뭐 이래갖고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이제 뭐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테마주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뭐 급등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혹해가지고 따라 붙고 싶어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겨요. 하지만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뭐 저도 이제 그 이준석 씨가 됐을 때 한번 봤는데 그 삼부 산업인가 그게 이제 관련주잖아요. 그게 아주 뭐 그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테마주는 사실은 어떤 뭐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이 고개가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명분도 아니고 연결고리가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에 뭐 이렇게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게 좀 뭐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쳐다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뭐 그 막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부럽죠. 부럽지만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상한가 가 있으니까 부러운 것이지. 내가 막상 그 테마주에 뛰어들면은 뭐 우왕좌왕 하다가 돈은 돈대로 잃고 돈도 못 법니다. 이게 장중에도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르는 거 참고하시고요. 관심 종목 좀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대한전선은 이제 뭐 좋은 테마가 있지만 이제 보합권으로 이제 끝났고요. 뭐 그 전에도 좀 하락을 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특징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봐야 될 게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은 보통 중소형들, 아까 얘기한 테마주들, 소형주, 세력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활개를 쳐요. 활개를 치는데 막 시종 상위 종목들이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거나 뭐 안 움직이니까 활개를 치는데,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중소형주들은 거의 뭐 다시 쭉 빠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크니까, 어떤 자기가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뭐 중소형주에 뛰어들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기술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옮겨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CJ ENM은 이제 계속 그 이제 뭐 IP 업계하고의 그 IPTV 업계하고의 어떤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그 CJ ENM이 그 케이블 TV를 그 시청률 높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IPTV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에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공급 업체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전에 또 이제 5조 원 투자해가지고 컨텐츠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장중에 코리아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저께 목요일 날 엄청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근데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했었는데 수목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한 3% 넘게 올랐었는데 결국은 다시 빠져가지고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뭐 명확하죠. 이거는 뭐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종목 재료하고 정유 그 유가 상승에 대한 그 재료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뭐 일단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I가 다시 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미국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배터리 3사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 상승이 70달러 넘어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한 5,000원 1.86%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게임주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서 게임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수급에 의해서 좀 밀렸습니다. 많이들. 그래갖고 이제 데브 시스터즈 이제 뭐 같은 거 이제 그 저거 제가 말씀드릴 쪽에서 그 쿠키런 그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인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넘어서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꽤 많이 빠졌어요. 한 6% 정도 빠져 가지고 10만 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도 이제 오르락내락 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바이오주 말씀드렸죠. 바이오주라서 이제 이게 재료,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승하려는 그 어떤 그 푸싱하려는 그런 세력도 이제 움직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보면은 녹십자 랩셀이 보면 이제 뭐 2%, 1% 시가도 이제 플러스 시작해갖고 이제 거의 2.5%까지 올랐다가 이제 1% 넘게 빠졌는데 글쎄요, 뭐 일단 이게 좀 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그 어떤 방향성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6월 달에 그 여러 가지 뭐 암학회, 임상종양학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학술 대회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특히 이제 바이오주 하면 이제 공매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악재도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 접근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그 등락이 움직이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좀 분석을 잘해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자, LG전자가 이제 조금 15만 원대에서 이제 거의 뭐 보합권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LG전자는 특징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쉽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자기네가 새로 진출하려는 사업에 진척이 있으면은 그 진척 상황이라도 계속 뉴스로 내고 해야 되는데 LG전자는 보면 이렇게 그런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져가지고 결과가 딱 떨어져야지 뉴스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도 드문드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뉴스 나올 때만 반짝 상승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LG전자가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전장 사업 관련돼 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관련돼 갖고 뉴스 나올 때 이제 점핑했단 말입니다. 가격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소식이 없다 보니까 좀 계속 15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거의 뭐 보합권 15만 원을 기준해 갖고 이제 고선에서 계속 있는 좀 답답한 LG전자는 뭐 한 10몇 년 전에도 계속 답답했죠. 좀 주가가.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뭐 지금 7만 원, 8만 원대에서 이제 7만 원 선 후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악재보다는 이제 악재는 그렇게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 있다면 뭐 이재용 씨가 지금 그 구속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CEO 리스크인데 그거 해결을 되면은 그 굉장히 좀 삼성전자가 다시 또 치고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CEO 리스크가 좀 큰 편인데 그 CEO 리스크가 지금 이 8만 원 선 안팎에서 지금 더 저점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8만 원
그 언저리거나 8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해도 좀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10만 전자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매드팩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녹시자 랩스라고 비슷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어제 좀 꽤 많이 올랐었는데 한 6천 원, 7천 원 그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또 거의 한 3, 40%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67,700원에 7만 원 뚫었다가 다시 또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물려 있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하락해가지고 이 모처럼 이게 크게 오르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지긋지긋해가지고 손절하고 뭐 아니면 뭐 수익을 조금만 내거나 아니면 뭐 손해를 좀 줄여서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털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 계단을 한 향에 밟아서 올라오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뭐 100원 오르고 뭐한 40원 내리고 한 100원 내리고 또 한 40원 내리고 이런 이제 패턴을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확연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자, 차바이오텍, RF텍은 이제 5G 관련 종목이고, 차바이오텍이 이제 재료에 의해 가지고 이틀 연속 상승을 했죠. 차바이오텍이 이제 특히 목요일날 좀 많이 올랐었고, 이제 그전에도 계속 올랐어요. 이제 19,400원부터 21,850원까지 올랐는데, 요때도 이제 22,000 몇 변까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지금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목요일날 장기 설명할 때 보면 차바이오텍이라 했고, 신경정구세포의 증식 방법 및 증식된 신경 정구세포를 포함하는 신경질환 치료용 조성물 관련 유럽 특허 취득했다. 이런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지예요. 공지인데 이 특허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기술에 대한 하나의 그 특허가 아니고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뭐 HMM은 뭐 이제 운임지수 관련된 건데 지금 운임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HMM은 이제 상하이 그 컨테이너 지수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에 BDI 지수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저점 이제 바닥 다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HMM은 사실은 저기 있어요. 악재가 하나 있긴 하죠. 그죠? 산업은행의 그 전환사채 관련된 악재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큰 호재와 큰 악재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딱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지금 이제 다시 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계속 상승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목요일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를 지금 뭐 이거 네이버하고 지금 시총 상위 다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위 3위인가 4위인가 그거 다툼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가 조금 이제 그 네이버보다 뒤처지긴 하지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좀 길게 봤을 때 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1년 내지 2년 동안 뭐 이거 2배 정도의 가격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SKC도 이제 재료가 좋은 게 나왔죠. 이제 여러 가지 뭐 SKC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미래 산업을 이제 동박 부분도 이제 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SK가 이제 금요일 날뭐 오른 이유는 이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이제 오른 건데 목표 주가가 지금 여기가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리포터로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16만 5천 원으로 이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화장품 보습제 원료라는 그 화학 물질이 있는데 PG라고 그게 좀 견인을 해서 좀 좋은 실적을 내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동박 부분은 이제 하반기 뭐 하반기까지 아니어도 뭐 이제 당장 여름부터 이제 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SKC가 뭐 동양 OCI라든가 뭐 이런 종목하고 같이 좀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이제 좀 추천하긴 했지만 뭐 최근 들어서 뭐 중장기적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플러스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셀리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린 거죠. 일단 뭐 국산
백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재료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재료가 많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는 지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며칠 동안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그리고 그래프로 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건 월별인데 일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만 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효성그룹주가 이제 지금 효성 TNC하고 뭐 효성 뭐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좀 수소 테마 그 수소 그룹주들의 어떤 연합체 형성과 관련돼서 이제 그 영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각 개별 업체들의 어떤 재료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이런 효성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조금 이제 약보합으로 보였지만 효성화학이라든가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장을 마감했네요. 자, ST팜도 이제 조금 소폭 상승했고 ST팜도 이제 여전히 그 백신 그 이제 뭐 오이 그 관련돼 가지고 뭐랄까 좀 그 CMO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mRNA 쪽에서 지금 뭐 지수 그런 뉴스 따라서 이제 이벤트 따라서 이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제 10만 원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차익 실험 매물들 나와서 다시 빠졌고요. 이제 신풍제약이 좀 이제 이틀 연속 올랐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뭐 일단 뭐 경구용 그 제품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신풍제약도 우리도 먹는 약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는데 금요일 날 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올랐어요. 이거는 글쎄요 매매 주체를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왜 올랐는지 이유가 알 수가 있죠. 누가 올렸습니까? 개미가 올렸잖아요, 그죠? 그죠? 개미가 이제 주도를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당한 시기에 혹시 들어가신 분은 적당한 시기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CJ, CGV는 뭐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이제 뭐 영화관도 이제 허용하고 뭐 또 이제 4천 명 이상 뭐 이제 공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 재료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CJ, CGV도 이제 조금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상향 곡선을 지금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다음에 OCI는 뭐 보합으로 끝났고요. 뭐 유도 컨텐츠 업체로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한국전력하고 두산중공업은 다시 이제 그 수소 테마 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최근에 한 3, 4일 동안. 근데 이제 수소 테마 체코하고의 어떤 그런 수소 발전소 관련 저기 원자력 발전소 수소 테마가 아니고 원자력 테마 원자력 발전소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어, 이제 좀 좋은 재료가 나타나서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다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갔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수소 테마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제가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원자력 테마가 를 말을 한다면서도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수소 테마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댓글로 이런 게 좀 짚어주시는 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한테. 네.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 동지 세미컴 뭐 이런 뭐 이제 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좋은 재료를 맞이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뭐 첨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뭐 일진 머트리얼즈 뭐 그렇죠.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제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그 미래 주력 산업에 대한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꼭 그 완제품 업체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완제품 업체들이 별로라 할지라도 좀 타격을 받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업체들은 어느 나라 기업들이 하건 항상 그 시장성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제품 업체보다 어쩌면은 더 나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젠 또 다시 이제 소폭 올라가지고 이제 이틀 연속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쭉 보시면은 두산 퓨어셀 아까 수소 테마 말 관련된 거죠. 근데 기아 현대차도 이제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향후에 반도체 풀리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역시 뭐 수소 테마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아까 연합차 관련돼 갖고 그런 뉴스도 듣고 이래서 좀 상승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IS 동선은 포합 끝났고요. CJ 제일제당도 조금 조정을 보였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뭐 거의 강보합에서 움직이지만 뭐 크게 이렇게 점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골프존 뭐 제가 이것도 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서도 호재인 종목이죠. 네, 그리고 골프 산업이 새로운 그 레포트 산업으로서의 어떤 부각이 되고 있고 20, 30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됐고 이래가지고 산업이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골프 전환 회사가 10만 원 넘어서 가지고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 TCK 이런 것들 뭐 지금 뭐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재료도 있죠, 그죠? 역시 뭐 목요일날 관련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와 악재가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지금 뭐랄까 좀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 이런 일들이 조금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석유는. 자, 그다음에 좀 SK 하이닉스도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 그동안 루머가 좀 돌았었죠. D램 반도체 어떤 품질 문제에 대해서 루머가 돌아고 좀 꽤 많이 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왔나? 네, 뭐 그런 내용이 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우리나라의 2대 반도체 업체로서 어떤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 뭐 다 빠졌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장중에 빠졌다가 오전에 이제 오후 들어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2천 상승한 가격에 마감했고요. 하반기에 카카오 이제 계열사들 두 개인가 새로 이제 IPO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제가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더 호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처럼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특히 삼성 SDI가 미국의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제 LG화학하고도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LG화학하고 이제 삼성 SDI가 좀 크게 둘 다 한 거의 5% 안팎 정도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 2% 정도 상승하는 선에 끝났지만 그런 이제 외국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세계 업체가 모두 그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5G 종목 업체들은 오이솔루션부터 밑에까지 다 5G 종목인데 이제 기대감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오늘은 금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 가능성이 크고 대표적인 게 RFHIC라든가 뭐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종목이겠죠.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네, 포스코도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수소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좋은 그 연합체가 형성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15,500원 한 5% 가까이 상승한 가격에 자강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펄어비스 게임주죠. 네, 소폭 상승했고요. 자, 녹십자가 이제 다시 또 소폭 상승했어요. 녹십자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녹십자 알지노믹스하고 이제 RNA 신약 개발 협약을 맺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재료로 조금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빠졌었죠, 그죠? 네. 네, 뭐 이제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이제 하이브 같은 것도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에 대한 그 4천 명 허용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호재 때문에 지금 3천 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다 마찬가지죠. 네, 그 영향으로 지금 큰 폭으로 금요일날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셀리버 이제 차익 매물 나와서 좀 하락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은 올라야 될 재료들인데 지금 뭐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여행사들도 이제 뭐 살짝 조정을 받고요. 네. 자, 뭐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기술주,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매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때까지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대응하다가 분위기를 봐서 이제 그 이쪽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기술주나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자기의 매기를 매수세를 좀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지금 현재로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봐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